안녕하십니까.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대선 토론편. 미청넷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 생생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와! 대선 토론 어제 소민님이랑 저랑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선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대선 토론에 대해 오늘 생생한 이야기를 같이 전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전달하며 저희가 느꼈던 정책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제 같이 봤는데 소민님은 이번 3차 대선 토론회 어떻게 봤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저는 5점 만점에 1점을 주고 싶습니다. 1점? 오, 왜 1점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왜 1점을 주었냐? 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중간중간 이건 지금 주제와는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1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2점을 주고 싶은데요. 저에게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청년 정책이라는 코너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에 맞춰서 다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 들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2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선 토론회 몇 점으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각자 몇 점 점수는 이야기했지만 또 대선을 보면서 어떤 게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한데요. 채은님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선 토론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기후위기와 청년의 불공정, 불공평한 문제가 그래도 드러났다는 점. 대선 후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 중 하나가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불공평, 불공정의 문제를 국민 모두가 그리고 여론에서 그리고 대선 후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작은 만족감이라도 느꼈습니다. 네, 물론 그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그 문제를 모두 다 느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사실 청년들 대부분 또는 많은 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세대보다 앞으로의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해질 거라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기후위기가 언급되었다. 그 정도만으로 저는 조금 작은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게 기억에 남았었냐면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정린이인데요. 아직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아직 대선 토론의 그런 내용들이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심도 깊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룸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번 그 토론을 보면서 이 후보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 후보는 저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토론 시간이 짧고 그 안에서 많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들, 각자 각 후보의 리스크를 굳이 청년 정책이라는 이 코너 안에서 꺼냈어야 했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자유 토론이나 주도권 토론이 분명히 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대선 후보가 청년 정책 코너에서 서로를 까내리는 정책이나 언급을 하고자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실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청년들이 사실 이 시간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2월 21일에 네 번째 대선 토론이 있는데요. 그때는 주제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대선 토론 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4차 대선 토론에서 제가 바라는 점은 물론 정책 토론 안에서 각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언론에서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후보자들의 리스크들 그리고 논란점들 그런 부분을 꼬집어서 물어보는 것도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도를 넘은 그런 까내리기 언급 그리고 네거티브 언급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듣지 못하고 원하는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부나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들이 국민에게 있어서 좀 더 많이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시야를 가리는 용도로 네거티브 언급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저 청년으로서 또 저의 개인적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 다음 토론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이 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오가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경제라는 그 주제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경제 안에서 뭐 청년들이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주거나 일자리 문제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2월 21일 4차 토론에서는 조금 더 이번에 하지 못했던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토론도 좋지만 저는 진짜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년과 대선 후보가 직접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과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대선 후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질문, 우리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차 토론회를 보고 나서 저희가 느낀 점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특히 청년 정책 코너에 대한 아쉬웠던 점 또는 조금이라도 만족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3차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3차 토론회를 보고 나서 느낀 점, 또 이번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4차 토론회가 2월 21일 날 진행이 될 텐데요. 그 4차 토론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저희가 처음으로 2명이서 진행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많이 아는 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성장한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